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1등인 게 확실한데 선생님이 다른 애한테 상을 준 적이요. 분명 점수는 내가 더 높은데 걔는 학생회장이잖아. 걔네 엄마가 학부모 회장이잖아. 뭐 그런 이유로요. 저는요, 그럴 때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운 적이 있거든요. 분하고 억울해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2023년에 바로 그 감정을 전 세계 앞에서 똑같이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총 2조 원이 넘는 시험에서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23년 2월 3일 노르웨이 레나 군사기지 노르웨이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 54대를 도입하겠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수많은 방산 관계자분들이 아마 저처럼 조용히 모니터 앞에서 한숨을 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표가 나오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방산업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한국 K2가 이긴다.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성능 테스트에서 독일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으로요. 그런데 결과는 독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표면적인 뉴스 말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노르웨이라는 나라부터 잠깐 아셔야 해요. 노르웨이는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다는 공포를 수십 년 동안 안고 살아온 나라예요. 그런 노르웨이가 지금 쓰고 있는 주력 전차가 독일제 레오파르트 2A4라는 아주 오래된 전차였거든요. 2001년에 도입한 거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걸 새 전차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총 72대, 대략 2조 원이 훌쩍 넘는 초대형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두 나라가 경쟁하러 뛰어들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로템의 K2 흑표. 자,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경쟁 처음에는 거의 독일 잔치였어요.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이미 독일 전차를 쓰고 있잖아요. 정비 노하우도 있고 부품도 있고 훈련 매뉴얼도 있고 게다가 노르웨이랑 독일은 같은 나토 회원국이에요. 군사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저 멀리 아시아 끝에 있는 한국이 우리 전차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라고 들이민 거예요. 처음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테스트는 해주지. 근데 결과는 뻔하잖아. 그런데 말이에요. 2021년 10월 한국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K2 전차가 공개됩니다. 바로 노르웨이용 특별사양 K2NO예요. 이게 그냥 K2가 아니에요. 노르웨이의 영하 30도가 넘는 살인적인 겨울에도 돌아가도록 수많은 부분을 개조한 맞춤형 전차였어요. 심지어 무게도 61.5톤으로 늘어났어요. 추가 방호와 장비 때문에요. 그리고 얼마 뒤 노르웨이 레나 기지에서 진짜 시험이 시작됐어요. 한겨울 눈밭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A7과 K2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기동시험, 사격시험, 방호시험, 극한의 추위에서 엔진이 돌아가는지 눈밭에서 기동할 수 있는지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노르웨이 평가단이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요. K2가 레오파르트 2A7을 능가했다. 그냥 살짝 이기거나 비슷한 수준이 아니에요. 공식 평가 점수에서 K2가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가격에서도 K2가 더 저렴했어요. 성능에서 이기고 가격에서도 이긴 거예요. 심지어 노르웨이는 유럽 국가답게 이 평가 결과를 아예 공식 보고서로 만들어서 일반에 공개해버렸어요. 이 정도면 사실상 우리 K2 살게요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에요. 당시 현대로템 임직원분들 저 멀리 노르웨이에서 한 번 출장 나가면 2달씩 귀국도 못하고 현지에서 뛰셨다고 해요. 그분들이 이 결과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됐다라고 속으로 조용히 외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2023년 2월 3일 노르웨이 총리가 발표한 결과는 독일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업계분들 모두 당황했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독일이 전차값은 20억 달러인데 그 2배인 40억 달러 규모의 산업 지원을 노르웨이에 약속했다. 쉽게 말하면 전차 사주면 독일이 노르웨이에 공장도 지어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다른 산업도 도와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시험에서 내가 1등인 건 맞는데 경쟁자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선물 보따리를 너무 크게 들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이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진실이 다 담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진짜 이야기는 사실 더 아프거든요. 당시 방위사업청장을 지내셨던 분의 회고에 따르면 2022년 6월 이후 한국 정부와 군의 고위직 중 누구도 노르웨이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6개월 동안 노르웨이 수주를 위해 뛴 건 오직 현대로템 한 곳이었어요.
반면 독일은 어땠을까요? 독일 정부는 총리부터 국방장관까지 이 기간 동안 수차례 노르웨이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나토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같은 전차 쓰는 게 맞지 않겠어요? 라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전차는 분명 좋은데 계약하고 나면 정부 고위직이 코빼기도 안 비친다. 다른 한쪽은 전차는 조금 못하지만 총리가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우리 형제예요, 친구예요 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노르웨이 총리라면 어느 쪽을 고르실 것 같으세요? 이건 단순히 나토 관계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치 때문만도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성능 싸움에서 이기고 외교 싸움에서 진 거예요. K2 흑표는 백발백중이었어요. 문제는 그걸 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업계 선배님들한테 들었을 때 혼자 조용히 속으로 욕을 좀 했어요. 아니, 이 정도로 좋은 물건인데 왜?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이 패배가 오히려 우리한테 약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노르웨이에 진 그 직후부터 K2 흑표한테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폴란드에 노르웨이 발표가 나기 불과 6개월 전 폴란드가 K2를 무려 980대 계약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980대요. 방산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모로코는 K2를 무려 400대 도입하겠다고 나섰고 루마니아도 K2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중동 지역을 위한 특별사양 K2ME까지 출시됐어요. 50도가 넘는 폭염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조한 버전이에요. 이라크도 지금 K2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72대를 주문 안 한 덕분에 오히려 K2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문받은 서구권 전차 자리를 넘보고 있어요. 만약 그때 노르웨이가 K2를 골랐다면 우리는 딱 그 72대에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독하게 뛰었고 더 많은 나라를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훨씬 더 큰 시장을 열어버린 거예요. 저는 요즘 노르웨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제 억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왜냐하면 그 패배가 우리 K방산이 진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출발선이 되어줬거든요. 시험은 졌는데 그게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다는 거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보셨죠? K2 흑표도 똑같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